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강의하는 정수민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수능까지는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시험을 잘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서 확실하게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선생님의 그 개념 강의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원샷 원킬 강의, 그리고 특히 유전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유전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풀었다고 하면 잘 풀어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시간, 자, 선생님이 강의했던 그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1번 문제. 생명과학에서 지금 가장 쉬운 문제죠. 1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생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면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적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몸의 형태 기능이 바뀌면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손을 만들었네요. 생식과 유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골랐을 거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갈게요. 자, 세포호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 ATP 합성에 사용이 돼요. 이 ATP 합성은 이제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포흡 결과 이용된 지금 포도당 아미노산. 자, 포도당이 이용이 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요. 아미노산이 이용이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가 나오죠. 자, 지금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은 아미노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맞지 않죠? 포도당이 아니라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이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뭐냐? 바로 암모니아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갈게요. 사람의 기관 A와 B에 대한 자료. 자, 이자 아니면 콩팥인데요. 자, 오줌 생성, 콩팥에서 일어나죠. 자, A는 콩팥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자가 되겠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 이게 부족해지니까 지금 당뇨병, 이 대사성 질환이죠.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배설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은 지금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지금 운반되어지고 있죠. 순환계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되죠. 자, 니은과 디귿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결핵과 독감인데요. 자, 이게 지금 세포막을 갖고 있다.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죠, 이게. 자, 그러면 독감 일으키는 병원체, 이건 바이러스예요. 자, 그래서 간은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 자, 그리고 세균인데요. 세균은 세포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과 단백질, 그렇죠? 유전 물질 핵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껍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세포에 해당하는 이 세균들도 유전 물질 DN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들을 갖고 있죠. 단백질은 모두 갖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지금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 자, 볼게요. 지금 A는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바로 광합성 과정 생산자가 하고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광합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차 소비자의 생장량, 그러면 생산자의 호흡량에는 포함되지 않죠. 1차 소비자가 생장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생산자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 그렇죠? 그래서 피식량의 일부가 이렇게 생장량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생산자의 피식량이 포함되죠. 호흡량은 지금 생산자 호흡량은 소비가 돼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지금 이동하는 것,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해 가잖아. 그 먹이 속에는 유기물이 있는 거고요.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A하고 C를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탐구와 관련된 문제죠. 자, 탐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결론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바로. 결론 볼게요. 지금, 긴꼬리가 지금 박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작을 해야 돼. 긴꼬리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긴꼬리 있는 것은 잡아먹히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긴꼬리가 없는 것은 쉽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잡아먹힌 나방의 비율. 지금 많이 잡아먹혔다. 그럼 긴꼬리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긴꼬리를 제거한 집단, 바로 이게 B가 될 거고요. 긴꼬리를 그대로 둔 집단,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이 뭐니라고 했을 때 기억은 B. 긴꼬리를 제거한 집단. 그러니까 쉽게 잡아먹히는 거죠. 자, 연역적 탐구예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잡아먹힌 이 나방의 비율, 이게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게 결과잖아요. 결과. 그래서 결과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6번까지 풀어봤고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1번에서 6번까지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나오니까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7번 문제에서는요. 자,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Y축은 항상 결과예요. 결과. 결과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 결과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억의 농도가 유지가 되다가 탄수화물 섭취했더니 쭉 올라가잖아요. 바로 뭐죠?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자,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포도당 농도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보다도 포도당 농도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라고 하면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거든요. 세포 안으로. 그러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지금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세포 밖 포도당 농도가 높았을 때 세포 안 포도당 농도가 A는 지금 어때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가했을 때 세포 안의 포도당 농도가 B에 비해서 A가 증가해요. 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했다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바로 인슐린을 처리해서 그래요. 인슐린. 이거 인슐린을 처리했기 때문에 인슐린을 처리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인슐린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되죠? 이거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 처리는 A에서 한 거죠. 그래서 A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요. 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 호르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 신경계. 자, 신경계도 참 많이 공부했었죠.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왜? 지금 신경절이 있거든요, 중간에. 자, 그리고 신경절 이전 유련의 길이가 길어요.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부교감이에요. 자, 부교감 신경인데, 부교감 신경, 이 눈에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 자,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예, 바로 중간내죠. 이게 중간내에서 나오고 있다. 자, 이건 이제 교감신경이고요. 네, 신경절 이전 유런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렇죠? 교감신경.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척수에서 나옵니다. 척수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뭐 나와요? 아세틸콜린 나오고요. 여기서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그런데 교감신경의 신경전 이온유런의 말단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 요게 중요하죠. 노르에피네프린은 한 군데서만 나온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개념 강의에서도 이게 항상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예, 동공의 크기가 커지죠. 예, 이렇게. 자, 그럼 부교감이 작용하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뇌줄기라고 했는데요. 자, 뇌줄기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중간내, 내교, 연수. 이게 뇌줄기인데, 자, 중간내, 뇌줄기에 포함되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다음으로 기역,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 니은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 디귿. 이게 지금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죠, 이게.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9번 갑니다. 자, 방형구법을 이용한 이 계산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었죠. 예, 개념 강의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원샷 원킬 강의에서도 자, 이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같이 연습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지금 보니까 빈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개체수 나오는데 얘는 모르니까요. 자, 빈도부터 구할까요? 자, 빈도. 지금 이거 다 더해 볼게요. 다 더하면 2.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상대 빈도를 구해 볼게요. 바로 네, 상대 빈도. 자, 상대 빈도를 옆에다 한번 구해서 써 볼게요. 자, 빈도의 총합은 2거든요. 자, 그럼 2분의 0.8. A의 상대 빈도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2분의 0.8 곱하기 100. 40% 나오네요. 예, 이게 40%고요. 자, 다음으로 B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0.5 곱하기 100. 25% 나오네요. 예, 25%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2분의 0.7 곱하기 100. 자, 35% 나오죠. 예, 35%. 자, 지금 보세요. 상대 빈도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100이 나오죠. 100 이렇게. 자, 상대 빈도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 10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요치가 나왔는데요. 자, 중요치. 모든 종의 중요값을 다 더하면 결국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니까 다 합하면 300이 나와요. 300. 자, 그러니까 모든 종의 중요값의 합은 얼마다? 300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그러면 이 값이 결정이 돼요. 자, 요거 더하기 요게 3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38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요값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 밀도를 여기다 구할게요. 네, 상대 밀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상대 밀도. 자, 상대 밀도 요거 더해서 138. 그렇죠? 자, 그러면 40 더하기 38. 78이거든요. 그럼 이게 상대 밀도가 60이면 되죠. 6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 27, 52죠. 자, 그러면 72가 되려고 하면 20, 그쵸? 20 더하기 25 더하기 27, 72가 나오잖아요. 자, 35, 35, 70이에요. 그럼 이게 20이죠? 20 더하기 35, 35, 90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더하면 90이 나오잖아요. 예,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밀도가 B하고 C가 똑같아요. 그러면 개체수가 동일하니까 상대 밀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게 12개? 그럼 얘도 12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의 상대 빈도를 물었거든요. A의 상대 빈도 40%예요. 예, 정답이고요. 자, B의 개체수는 12개예요. 12개. 자, 그래서 12개로 수정하시고, 자, 우점종.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죠. 예, 요게. 예, 그래서 A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중요값이 가장 큰 종, 우점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정답은 1번을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유전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죠. 이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지금 요거 볼게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있죠? 그럼 후기예요, 후기. 자, 후기가 되고요. 지금 분열기 중에서도 후기다. 예,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해 가고 있잖아요. 예, 후기입니다. 후기가 되고요. 그리고 분열이 끝나게 되면 자,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자, 2n = 4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은 무슨 분열이에요? 분열이 끝나도 갖고 있는 딸세포들이 2n = 4.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세포예요, 체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기는 M기죠. 분열기, M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유전자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리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달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형 접합성. 그렇죠? 이형 접합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라지 T가 있다. 자, 상동염색체 찾아볼게요. 요거하고 요게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럼 라지 T면 여기는 스몰 T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하고는 원래 뭐였어요? 염색 분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DNA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T면 여기도 라지 T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자, 스몰 T면 여기 스몰 T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체세포 X가 어느 시기에 해당하니? 분열기요. 예, 분열기 중에서도 후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AN은요, 이게 염색 분체 관계야, 얘가. 그러면 라지 T면 여기도 라지 T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원체가 여기 있니? 그럼요. 동원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방추사가 붙는 부위잖아요, 여기. 예, 자, 그래서 동원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죠. 예.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 자, 이 면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면역과 관련된 문제. 자, 보세요. 지금 결과를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지금 보면 기억을 지금 주사했잖아요. 기억을 주사했을 때 항체 농도, 항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예. 자, 지금 보면 기억세포에는 항체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바로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이라는 거예요. 혈청. 아, 이거 혈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처음 주사했다는 거잖아요. 1차. 그러면 1차 면역이 여기서 진행이 될 거고요. 1차 면역 진행이 되고, 그러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2차로 주사했을 때는, 여기서는 2차 면역, 구간 2에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풀어볼게요. 자, 기억세포라고 하면 안 되죠. 기억세포라고 하면 항체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세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항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바로 혈청이에요, 혈청. 예. 자, 그래서 혈청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요. 자, 이 형질세포라고 하는 세포는 분화가 된 세포야. 더 이상 분화가 되질 않아요. 항체를 생성해서 만들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 죽거든요. 되게. 그래서 기억세포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다. 네.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그러면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거든요. 항원항체 반응. 구간 2에서 항체 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예, 정답은 디귿을 골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 자, 티록신 분비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호르몬 분비 조절. 우리 공부했었거든요. 뭐죠? 예, 피드백 조절이야. 피드백 조절. 자,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피드백. 그렇죠? 원인, 결과인데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래서 티로신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쳐서 TRH 감소, TSH 감소. 그렇죠? 예. 이렇게. 또 티록신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영향을 미쳐서 TRH 증가, TSH 증가. 그렇죠? 예. 자, 호르몬 분비 조절, 피드백 조절.
자, 이 문제도 그걸 묻고 있는데, 자, 보세요. 간내 시상합에서 나오는 호르몬, 요 기억이 바로 뭡니까? TRH라는 호르몬이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죠.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확인합니다. A가 뭐니? 뇌하수체 전엽이요. 예, 뇌하수체 전엽 정답이고요. 니은은 TSH죠. 틀렸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자, 그 다음에 혈중 티록신 농도 이게 증가했대요. 이게 증가하면 자, 영향을 미쳐서 요게 감소, 요게 감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촉진이 아니라 억제된다로 바꿔야 되겠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예. 호르몬 분비 조절에 관한 문제였고요. 예. 자, 이어서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유전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게 유전 문제 중에서 지금 단일인자 유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대리 유전이죠. 그렇죠? 자, 유전은요, 수능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그 6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 6문제 중에 최소 4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 4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도, 그 다음에 돌연변이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걸 못 푼다 하더라도 나머지 4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풀 수 있게 유전 특강 강의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상이염색 찬상, 이런 거 중요한 조건이니까 유전 문제에서는 중요한 조건들을 딱딱 밑줄을 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한 쌍이에요.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3가지야. 뭐죠? 복대립이야, 복대립. 자, 근데 유전자가 A, B, D 3개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형질, 얘가 나타내는 형질, 얘가 나타내는 형질 3가지가 나와야 돼. 우열이 뚜렷하다면. 그런데 자, 표현력이 4가지. 야, 이게 우열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표현형이 1가지가 더 나온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그러면 우열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대립 유전에서는 유전자가 여러 개일 때 걔네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A인 사람은 표현형이 A만 갖고 있으니까 A라는 표현형이 나타날 거예요. A, B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 그러면 A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A하고 B가 함께 있을 때 A로 나왔다? A가 우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A하고 B가 함께 있을 때는 A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인 사람과 DD인 사람. 자, 그러면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D겠죠? D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표현형이 다르다? 그럼 AD인 사람이 D면 안 돼. 자, D라는 표현형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뭐야? A가 우성이라고 하면 A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D가 오히려 없으면 또 AD로 나올 거야. 이거는 판단이 안 되죠. A일 수도 있고, 얘는 A일 수도 있고, A하고 D가 오히려 없어서 AD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얘는 A라는 표현형 아니면 AD가 함께 있을 때 나오는 표현형, 우일이 없을 때는. 그래서 D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둘 중에 뭐야?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조건, 자, 확인합니다. 자, 아버지가요. 자, A, B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만드는, 자, 정작,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A가 들어가거나 B가 들어가겠죠? 정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꼬리를 나타낸 거야. 꼬리. 예. 생세포, 정자, A 또는 B를 갖는다. 그럼 어머니가 만든 난자는 어떠냐? 난자. 난자는 B 아니면 D가 들어있을 거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니까 감수분열 결과 생성된 생식세포, 정자, 난자. 자,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개체 A하고 B 갖는 개체, 자, 그 다음에 A하고 D 갖는 개체,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B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면 B하고 D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유전자형이 지금 4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자, 아버지 볼게요. 아버지는 A하고 B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B에 대해서 A가 우성이니까 아버지는 A라는 표현형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A인데요? 그쵸? 이게 A라는 표현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A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4분의 1이 되려고 하면 나머지는 A가 나오면 안 돼. A가 나오면 안 돼. 그쵸? A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이건 A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쵸? A가 아니야. A가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D인가요? 그럼 D가 우성이라는 건데, 만약에 D가 우성이라면, 자, 보세요. 얘가 D였는데 A하고 D가 있을 때 D가 우성. 그럼 얘도 D야. 그럼 D와 D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 표현형이. 그쵸? 야, 이거 봐라. 그럼 얘가 D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 A, D. A하고 D 사이는 우열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A, D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요. 표현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열 관계가 결정이 되네요. 지금 A하고 D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요. B가 이제 가장 열성이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A가 나타내는 표현형, D가 나타내는 표현형, A, D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 그 다음에 B는 가장 열성으로 B가 나타내는 표현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대리 유전에서는 중요한 게 이 우열 관계를 알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B가 될 거고, B만 있으니까 표현형이. 자, BD. BD 뭐가 나오죠? 예, D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BD인 어머니, 자, D가 우성이잖아요. B에 대해서. 그러면 D라는 표현형인데 어머니처럼 D라고 하는 표현형이 이게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우리가 다 알아낸 거죠. 자, 다음으로 자, 이 경우인데요. 지금 아버지,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정자, 난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표시하면 좀 귀찮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자, 난자 모양은 표시하지 않고 유전자만 쓸게요. 자, 아버지 B 또는 D가 들어있는 정자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쵸? 확률은 반반이겠죠? 예, B 또는 D가 들어있는 정자가 생길 거예요. 확률은 반반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난자에는 A 아니면 D, 그쵸? A 아니면 D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수정이 된 애는 AB, 이렇게 수정이 되면 AD, 자, 이렇게 수정이 된 개체는 BD, 이렇게 되면 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될지 볼게요. 자, A, B라고 했을 때는 A가 우성이잖아요. 그럼 A로 표현이 될 거고요. B, D 같은 경우에는 D로 표현이 될 거예요. D가 우성이니까, 그쵸? 예. AD, 이거는 AD라고 하는, 서로 우열이 없으니까 AD라는 표현이 나와. A하고 D가 함께 있을 때 나오는 표현형. 그 다음에 얘는 D. 자, A, D, AD. 세 가지가 나오네요. 세 가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보기. 자, 가가 뭐니 물었어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단일인자 유전이고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뭐죠? 예, 복대립 유전.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D 사이는 우열이 없어요. 예,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지 않고요. 이게 3이죠. 세 가지.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복대립 유전.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 자, 디니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 자,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건 뭐 금방 잡히죠. 왜냐? 자, 이게 1분열, 2분열인데요. 디니 상대량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못 찾습니까? 예, 1을 찾으라는 거죠. 왜? 1을 갖는 세포는 지원기 세포 아니면 생세포예요. M1기 세포하고 M2기 세포는요, 지금 유전자가 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항상 찾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지원기 세포를 찾아야 돼요. 지원기 세포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지원기 세포 이걸 찾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예, 그리고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 중요한 조건이죠. 모두 상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남자의 경우도 이게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예,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또 A하고 B는 0 또는 2예요. 그렇죠? 0 또는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하고 B는 대류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하면서 1이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예,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원기 세포, M1기 세포, M2기 세포, 1, 2, 3, 그쵸? 지원기, M1기, M2기. 그럼 얘는 1이 될 수 없잖아요. 복제가 돼 있으니까, 유전자가. 그러니까 요게 1이구나. 예,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세포? 이게 지원기 세포. 이렇게 바로 결정이 돼요. 지원기 세포. 자, 다음으로. 자, 지금 보니까 이 4가 나왔어요. 자, 4가 나오려면요. 이거는, M1기 세포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동형접합성인 유전자가 복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기에서 2에서 복제가 되면 4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딱 걸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M1기죠. M1기. 자, 그래서 이게 2번 세포가 되는 거고요. 자, 지원기에서 M1기로 갈 때는 자, S기를 거쳐서 G2기 M1기 간 거잖아요. 그죠? DNA량이 2배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 1에서 2로 이렇게 증가할 거고요. 2에서 4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쵸?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기 한번 써보면요. 자, 동형접합이에요. 예, 스몰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large b, 예, 스몰 b. 이렇게 갖고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원기 세포가 결정이 된다. 자, 이게 복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분 1이 끝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는데, 자, 이쪽으로는, 자, 둘 중에 어느 게 가도 스몰 a가 무조건 가야 되고, 그게 복제되어 있잖아. 자, 복제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쵸? 자, 염색체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이런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제곱으로 복제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일로 갔느냐? 이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자, 결정해 볼게요. 자, 이게 3번 세포일 텐데, 3번 세포일 텐데, 자, 이게 2면요. 이건 0이죠. A하고 B는 0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2, 그럼 이게 0. 그러면 라즈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복제돼서 일로 갔죠? 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는 뭐가 왔겠느냐? 예, 요게 이제 복제가 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B가 복제된 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염색 분자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 생식 세포에는 스몰 a하고 라지 B 이렇게 갖게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기로 가볼게요. 자, 기억이 뭐에 해당하니? 기억은 바로 이 세포, 3번 세포, M투기 세포죠. M투기 세포.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뭐냐? 스몰 a, 동형접합성, 라지 b, 스몰 b, 이형접합성. 이렇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 4에 생세포에는요, 이 라지 b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우리가 DNA 상대랑 문제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연습했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금방금방 우리가 풀어낼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고요. 자, 요런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 그리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는, 자, 선생님이 유전특강에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강의도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유전특강, 7시간 유전특강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고, 자, 이어서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자, 15번 문제는 이 근수축 과정에서 근육 원소유 마디 길이 변화와 관련된 문제죠. 예, 이것도 뭐 선생님이 딱 원리를 설명했고요. 그 원리를 적용시키면 이건 뭐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자, 변화량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근육 원심유 마디 길이 X의 변화량, 자, 읊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강의할 때 늘 강조했습니다. 변화량을 풀어야 된다고. 자, I대의 변화량, H대의 변화량과 크기가 똑같고, 자, 겹친 부위의 변화량도 크기는 동일한데 겹친 부위는 반대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값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근데 겹친 부위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변하니까 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자,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겹친 부위는 반대로 변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근육 원소유 마디가 수축과 이완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길이, 즉 액틴의 길이하고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변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예, 액틴 마이오신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변화량으로 풀자. 예, 변화량으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T1 시점, T2 시점에서 자, 이 변화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변화량이 나와 있어요. 2.5에서 2.3. 마이너스 0.2네요. 0.2 감소했잖아요. 그쵸? 0.2가 감소했어요. 자, 그럼 얘가 0.2가 감소했다? 그러면 요 밝게 보이는 부분 I대도 0.2가 감소할 텐데, 자, 둘 중에 한쪽이니까 여기가 0.1이 감소하고, 그쵸? 이쪽도 0.1 감소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자, 그래서 X의 길이가 0.2가 감소했다? 여기와 여기도 0.2가 감소해야 된다. 근데 양쪽 중 한쪽이니까 얘는 0.1 감소, 얘도 0.1 감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0.2가 감소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니은 어떠냐? 0.1이 증가해야 되겠죠? 예. 그쵸? 예. 자, 왜냐하면 겹친 부위. 그쵸? 요 부위하고 요 부위, 겹친 부위의 변화량이 크기도 0.1인데 0.2 증가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있었으니까 한쪽에서는 0.1 증가, 여기도 0.1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기역과 니은, 이 더한 값의 변화량 0이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기역과 니은은 액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액틴. 단백질의 길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은 일정하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가나가 기역 더하기 니이냐? 그럼 이 길이는 자, 더했을 때 1.0이거든요. 0.6 더하기 0.4, 1.0. 이거 일정하잖아요. 그럼 A 더하기 A가 1.0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A는 0.5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값이 결정이 되죠. 0.5, 0.5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0.1이 증가했고요. 얘는 마이너스 0.1이에요. 자, 그럼 뭐 바로 나오죠.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 예. 0.1 증가, 0.1 감소했으니까 예, 바로 나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축 과정에서는 뭐 길이 변화 관련돼서 뭐 분수 형태로도 나오고 비율도 나오고 뭐 미지의 값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푸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도 뭐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볼게요. 가는 뭐니? 니은이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이죠. 니은. 자,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과 H대의 길이를 물었는데요. 자, 보세요. H대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H대 길이 여기다 써놓고 바로 구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X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틴의 길이, 요 길이가 1이죠. 여기도 또 있어요. 1. 그렇죠? 그럼 이게 H대예요. 자, 그럼 1 더하기 H대 길이 더하기 1.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하면 2니까 2 더하기 H대 길이가 X의 길이야. 그럼 2.5거든요. 그러면 이게 0.5구나. 2 더하기 0.5 해서 2.5. 그렇죠? 자, 2.3이 나왔잖아요. 2 더하기 H대 길이 0.3. 그래서 2.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T1일 때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H대 길이가 다 얼마예요? 자, 0.5로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다. 0.5로 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2일 때 A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A대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X의 길이는 자, 밝게 보이는 부분 I대의 길이, 그 다음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A대의 길이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T2일 때 구해볼까요? T2일 때 X의 길이 2.3. 여기 2.3이었고요. 2.3. 자, I대의 길이. 자, 요 기역. 요게도 있죠? 그러면 기역의 길이가 0.4였는데 요 길이가 0.4, 여기도 0.4. 그럼 0.8이죠? 0.8. 자, 그러면 이 A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예, 바로 1.5가 되겠죠? 1.5. 예,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1.5. 예, 정답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지금 H대의 길이라고 하면 마이유심만 있는 부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H대예요. H대.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H대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X의 길이에서 요 길이, 이 전체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빼면 H대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바로 구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수축 관련된 계산 문제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연습해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16번 갈게요. 자, 16번 문제는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극 지점 확인, 그 다음에 측정 지점 확인.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극 지점이 여기죠. 예. 자, 지금 측정을 어디서 하냐면요. D3, D4에서 측정했네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측정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자극을 주고 자, 경과한 시간이 나올 거야. 자, 볼까요? 4ms 이거는 안 알려줬어. 이거 우리가 구하면 돼요. 자, 경과 시간이 나왔어요. 자극을 주고 여기서 측정할 건데 그러면 이 자극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D2에서 D3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시간. 그렇죠? 예. 자, 지금 경과 시간이 4예요. 써볼까요? 예, 경과 시간이 4. 자,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있을 거야. 이동 시간.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할 겁니다. 자극을 받아서. 자, 플러스 30이 나왔으니까 얼마큼 변했는지 볼게요. 플러스 36이거든요. 그러면 2ms 변화를 했어요. 2ms.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2ms라는 거죠. 자, 2ms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2ms. 그러면 자극받고 2ms가 변해서 플러스 30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D4로 가보니까 이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80.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과 시간 A는 자, 그러면 이동 시간 D4까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변화 시간 마이너스 80 쭉 가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3ms만큼 변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s고 그 다음에 D3에서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구해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속도가 나와 있거든요. 속도.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자, 속도가 나왔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않습니까?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구하려고 하면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2cm per millisecond야. 그럼 2cm 가는데 걸리는 시간 1ms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2, 여기까지 가는데 또 1. 그러면 D2에서 D4까지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ms가 되겠죠. 그렇죠? 3ms 이동하는데 자, 여기까지 2, 그 다음에 여기서 1 더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s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게 3이구나. 자, 그러면 이 A 값이 나오죠? 6ms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자,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4ms일 때 D4에서의 막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D4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죠? 3ms. 그러면 자, 경과 시간이 4였어요. 그럼 이동하는데 3? 그러면 자극받고 1ms 변할 거야. 1ms 한번 가볼까요? 여기요, 여기.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한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나요? 예, 그리고 탈분곡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6ms야. 경과 시간이. 그러면 D3. 자, D3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 그렇죠? 2ms 걸렸고요. 그러면 경과 시간이 6이었으니까 이동 시간이 2. 그럼 변화 시간은 4죠. 예. 자, 4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 70이네요. 마이너스 7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걸 물어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A가 뭐니 물었어요? A는 6이요. 6.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요. 지금 경과 시간이 바뀌었어요. 경과 시간이 5ms래요. 자, 5ms. 자, 그러면 어디를 측정하는지 볼게요. D4예요, D4.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려요?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이잖아요. 3. 네, 3이에요. 자, 이동 시간이었고요. 그럼 변화 시간은 얼마냐? 2ms 변할 수 있어요. 자극을 받고. 그래서 자극을 받고 2ms일 때 막전이 한번 볼까요? 자, 2ms 지났을 때는 플러스 30이야. 플러스 30 밀리볼트를 나타낼 것이다. 예, 확인해 볼까요? 예, 정답이에요. 예, 플러스 30 정답이고요. 자, 디귿. 이번에는 또 경과 시간이 3이래요. 3. 예, 3. 자, 그럼 측정 지점 확인해야 돼요. 자극 지점은 여기였고, 요 자극 지점이 3이 지난 다음에 자극 쪽 3ms 지났을 때 측정 지점에서의 막전이잖아요. 그럼 측정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냐면 D1부터 볼까요? 자, D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립니까? 자, 속도가 2cm/ms인데 지금 4cm를 이동해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2ms가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동 시간이 2ms. 그러면 변화 시간은 1ms 동안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1ms. 그럼 1ms 변화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3인데요. D3도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치 2ms야.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2ms 똑같이 걸렸잖아요. 그럼 변화 시간이 1도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1ms 변했을 때 막전이다. 이동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데도 2ms,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2ms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ms 동안 이동해 가면 동시에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동시에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경과 시간이 3이었으니까 이동 시간 2, 그러면 1ms만 변하니까 여기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략 뭐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드가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뭘 봐야 된다? 자극 지점을 찾아라. 그 다음에 뭘 봐요? 측정 지점 어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측정 지점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만큼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측정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의 경과 시간에서 이동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다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계도 문제죠. 자, 가계도 문제인데요. 가계도 문제, 자, 여러분들 이 가계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막 겁부터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 먹고요. 뭘 하냐면요. 선생님 뭘 했습니까? 유전특강에서 계속 한 게 있잖아요. 뭐죠? 우열 판단하고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하면 거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계도가 나왔다. 선생님이 늘 하는 방법대로 한다. 예, 자, 가와 나에 대한 자, 이 형질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리고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자, 유전특강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열 판단하는 방법은 자, 3가지가 있고 그렇죠? 하나 더 하면 4가지죠. X염색체 유전일 때는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다른 걸 찾아서 여자가 우성, 남자는 열성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4가지였고요. X염색체 유전인 경우는 3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는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를 공부했던 친구는 이 문제 쉽게 풀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읽어야 되는데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유전이고요. 자, 이게 우성 유전자라고 알려줬고요. A가. 자, 그 다음에 나는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리 유전자가 3종류예요, 선생님. 바로 뭐죠? 복대리 유전이에요. 복대리 유전에서는 중요한 게 우열 판단이거든요. 우열 관계를 알아내야 돼. 유전자. 자,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E가 우성, F, G가 가장열성.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열관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열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계도가 나와 있거든요.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 열성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둘 다 가가 있고 없고, 가가 있고 없고, 부모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열 판단이 바로 안 되네요, 선생님. 그쵸? 이럴 때. 자, 이게 X염색체 유전이냐?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X염색체 유전이 되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X염색체 유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이 형질이 만약에 우성이라면, X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버지가 X염색체 주면 반드시 나타났어야 돼요. 우성 반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형질이 우성이면서 반성 유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열성 반성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왜? 여기서 보세요. 열성이 여자인데 그러면 X염색체 있으면 열성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열성 반성도 안 돼요. 열성 반성도 안 돼요. 자, X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우성이어도 모순이고요. X염색체 유전일 때 이 형질이 우성이라면 여기에서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성이라면 또 여기서 모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X염색체 유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성 반성이 될 수 없는 경우 열성 반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판단이 되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요걸 이제 딱 보고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우성이 열성이야. 그건 정할 수 없죠.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다고. X염색체 유전이면 모순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예. 자, 다음으로 지금 F의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5번 F 하나 갖고 있대요. F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2개 갖고 있네요. 2개. 선생님, 남자인데 2개를 가졌어요. 쌍으로 갖고 있네요. 예, 상염색체 유전이죠. 뭐 상염색체.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 이게 동형접합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F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은 F가 없대요. F가 없고요. 8번은 또 F 2개 있어요. 이렇게 동형접합이야. 그럼 3번과 4번도 F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볼게요. 5번과 7번에서 나의 표현형이 같대요. 나의 표현형이 같다. 5번과 7번은요. 자, 그러면 자, 7번은 F가 없잖아요. F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질은 지금 F가 없을 때 E 아니면 G인데 G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G였다면 G지? 그럼 얘도 G지어야 되는데 F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야, 이거 E로 같아야 된다. E로. 그렇죠? 그래서 표현형 같다. E라는 표현형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E라는 표현형으로. 자, 그러면 얘가 E를 갖고 있어야 돼요. 5번은 이렇게 EF. 자, 그럼 얘도 7번도 2를 가져야 돼. 그럼 EE냐, EG냐?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를 갖고 있는데 EE일 수도 있고 EG일 수도 있어요. EF는 안 돼. 왜? F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EE 아니면 EG. 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조건이 제일 중요하네요. 지금 5번, 6번, 7번 치수관계당 이 A의 DNA 상대량 더한 값과 여기에서 G, 5번, 6번, 7번에서 G, 얘 G가 없고요. 얘 G가 없어요. 그럼 얘밖에 가질 애가 없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얘가 G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인데, 그럼 얘도 없다는 건데, 이 유전자가 없는데, 지금 5번, 볼게요. 5번, 6번, 7번에서 6번이 가거든요. 그럼 가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G가 없어서는 안 돼. G가 0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G가 없고, 여기밖에 없어요. 들어갈 때는. 그래서, 얘가 G를 하나 갖고 있구나.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5번, 6번, 7번에서도 우성 유전자 A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 더한값이 1인데, 얘만 지금 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구나, 이거. 우성이에요. 그래서 6번이 바로, 자, 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성 유전자, 그렇죠? 라제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있어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알아냈잖아요. 그럼 뭐 다 푼 거죠. 이렇게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게요. 보기로 가면 돼요. 요거 해놓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우열 판단, X 상 판단, 유전자 결정하고 보기로 가잖아요. 예.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우성형질이니? 네. 우성형질이에요. 우성형질. 예. 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이니? 자, 지금 상염색체, 상염색체인데, 자, 같은 염색체에 있으려고 하면요.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다 열성이잖아요. 그렇죠? 열성이에요. 지금 가가 우성인데 얘네들은 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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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밖에 없어. 이렇게 열성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열성 유전자밖에 없죠. 정상 유전자. 정상 유전자 2개 갖고 있고 정상 유전자 2개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정상 F라고 하는 유전자 얘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정상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E하고 G가 지금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하고 함께 있어서 얘한테 갈 텐데, 그럼 얘가 가가 나타났어야죠. 그쵸? 자, 다시요. 지금 우리가 가가 지금 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성,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이면 정상의 열성 유전자를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8번과 7번 이렇게 쓴 거야. 열성, 열성,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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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의 F를 무조건 여기서 받아오고 여기서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형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E나 G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가를 나타낸다면 가하고 함께 들어가면 가가 나타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들어가니까. 근데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가 안 나타나니까. 야, 이거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독립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독립이야. 독립.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죠.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써보면요. 얘는 가정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 봐도 여기서 또 정상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관돼 있으면 안 된다. 독립돼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나타낼 때 가와 나의 표현이 모두 7과 같은 확률을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가에 대한 유전자형 정상, 정상 가질 거고 얘는 가 우성이니까 가를 갖는데, 자, 2번이 정상, 정상이니까 정상을 하나 물려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6번과 7번. 자, 지금 뭐가 나와야 되죠? 7번 같이 나오려고 하면 정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라고 하는 우성 유전자 들어가면 안 돼. 둘 중에 여기에 들어야 돼. 정상 유전자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G는 2죠. 가장 우성이니까. 그럼 2라는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둘 중에 2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F가 올 텐데 100%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2라고 하는 표현형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들어갈 확률 2분의 1. 자, 그럼 확률은 얼마죠? 네, 4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열 판단하는 연습, 우열, 우성, 열성 빠르게 결정하고, 그 다음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연습, 요 연습만 돼 있다고 하면 가계도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지금 상호작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텃세와 종간 경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텃세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개체군에서 일어나요. 개체군. 그렇죠?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텃세란 말 쓰지 않아. 뭐라고 하죠?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경쟁을 피하는 것 분서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이건 같은 종에서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죠. 자, 종간 경쟁 이거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로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죠, 이건.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은어 개체군,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군에서 지금 이거 텃세죠. 텃세.
자, 텃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종간 경쟁이 아니라 텃세다. 그리고 나가 종간 경쟁이죠. 지금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 자, 그러면 둘 다 손해요. 경쟁을 하면 둘 다 손해고, 지금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았고 집신벌레 사라졌어. 뭐죠? 경쟁 배타가 된 거죠. 예.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집신벌레 요 니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종과 이 종은 서로 다른 종이야. 서로 다른 종. 예.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예, 모두 손해죠. 모두 손해.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는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서로 다른 세 개 상염색체 있다. 이런 거 중요한 조건이죠.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 상염색체 있고 서로 다른 세 개 상염색체,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어요.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들이죠. 이 세 쌍은요. 예. 자, DNA 상대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1 아니면 2라고 해요. 예. 자, 세포 1, 2, 3이 있는데 두 개는 정상세포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가 없잖아요. 정상세포고요. 하나만 지금 중복이 일어나 있네요. 이 중복이 일어난,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1, 2, 3 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DNA 이 상대량이 증가했다. 그럼 이게 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찾아라.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DNA 상대량. DNA 상대량 나오면 뭐가 중요해? 1.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1이 중요합니다. 1. 자, 1을 갖는 세포는 뭐다?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다. M1기 세포하고 MT 세포는 유전자가 복제되어 있으니까 절대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항상 뭘 잡는다 그랬어요? 예, 지원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볼게요. 자, 찍, 이 1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겠죠? 이것도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예요. 그렇죠? 예. 자, 찍, 예. 2가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지원기면은 정상의 지원기 세포가 될 수 있고 생세포였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세포는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왜 두 개야? 그럼 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판단해 볼게요. 지금 1을 갖고 있는 세포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스몰 A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지원기가 절대 될 수 없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나오네. 그렇죠? 얘가 지원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없는데 자, 지원기가 없는 유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지원기가 없으면. 그럼 얘가 지원기가 안 돼요. 야, 이거 봐라. 이게 지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기가 안 된다. 그러면 지원기가 안 되면 뭐냐? 생세포일 수밖에 없다. 생세포.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생세포인데 지금 보니까 1과 2인데 선생님, 니은과 기억과 니은은 하나가 1, 하나가 2. 그럼 생세포 2가 있다는 거야. 생세포 2가 있다는 거야. 이건 생세포가 확실한데 2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중복된 게 있네. 중복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세포 1은 1도 있고 2도 있지만 자, 돌연변이 세포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생세포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돌연변이 일어난 생세포는 2가 되고 얘는 지원기 세포예요. 지원기. 정상의 지원기 세포죠. 얘가. 그렇죠? 예, 정상 지원기 세포다. 자, 그러면 정상의 지원기 세포인데 그러면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니까 대유전자 DNA 상대랑 더하면 2가 나와야 돼. 쌍으로 유전자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것도 있죠. 그래서 1, 1 이렇게 쌍으로 유전자고요. 자, 합해서 네,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기억이 1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피에 지원기 세포의 유전장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피는 라지 A, 스몰 a.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large d, small d라고 하는 이런 유전장을 갖는 사람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또 지원기세포에는 large b가 없잖아요. 그럼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다 0이에요. 0. 다 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1이었고요. 그럼 니은은 2죠. 자, 니은 2. 요거 1. 예. 2. 자, 2.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정이 되죠. 예, 바로 보이네요. 바로. 선생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생세포인데 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왜? 중복된 거죠. 중복된 거죠. 아, 이게 유전자, 대리유전자 스몰 b가 중복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정상세포인데, 자, 2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0이거든요. 그러면 M1기, M2기 중에서 M1기가 될 수는 없어요. M1기라면 1, 1이었으니까 2, 2가 돼야 되는데 0, 2니까 대리유전자 중에 복제된 것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 1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M2기 세포죠.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스몰 a 갖고 있고요. 스몰 b는 무조건 가져야 되겠죠. 복제된 상태니까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완수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니 상대량을 가지고 푸는 이 연습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는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돼. 지금 작년 수능 문제하고 이 모의고사를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유전 특강 잘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 유전 스나이퍼 강의, 유전 문제만 집중적으로 또 푸는 그런 연습을 하는 문풀 강의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도 문제 푸는 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배우고 익힌다면 올해 수능 문제, 유전 문제 잘 풀어낼 겁니다. 예. 자, 확인하죠. 보기 봅니다. 자, 기억이 뭐죠? 네, 기억은 1이어야 돼. 1. 기억은 1이다. 네, 수정하시고. 자, A가 뭐죠? 대리유전자 스몰 b예요. 네. 자, 스몰 b 정답으로 고르시고. 자, 사람 피의 유전자형 라지 A 스몰이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맞지 않습니다. 라지 B라는 유전자는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디귿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답은 니은만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요. 지금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핵형 분석도 선생님이 딱 보고 큰 크기의 염색체를 먼저 보자 그랬어요. 큰 게 다르면 서로 다른 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핵상 N인지 EN인지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Y염색체는 Y염색체라고 쓰자고요. 그러면 핵형 분석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동물 A가 EN 이꼴 8이고요. B는 EN 이꼴 6이에요. 예. 서로 다른 종이죠, 지금. 자, 염색체 중에서 기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A하고 B가 성이 다르다. 예. 성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은요, 성염색체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돼. 왜? 이 경우는 절반으로 줄면 염색체 수가 4개, 이 경우는 3개가 돼야 돼. 그러면 야,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이 있었는데 제외하고 나타낸 거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핵상이 N이고 3개를 갖겠죠. 자, N 이꼴 3? 그러면 뭐죠? B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예요. B. 이렇게. 됐죠?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얘하고 같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얘하고 같은 게 있나요? 없지 않아요.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면 자, 얘가 B였으니까 얘는 A겠네요, 선생님. 그쵸? A 같은 경우에 자, 이게 한 개씩 있으니까 N인데 그러면 2N 이꼴 8이었으니까 N 이꼴 4. 4개를 갖게 되는 거죠. 4개. 그렇죠? 예, 절반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 여기는? 예, 기억을 제외하고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기억 염색체가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됐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큰 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예,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기억을 나타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억 나타내 보면 이 안에 기억이 있었을 거고, 얘하고 얘가 바로 성염색체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성염색체였고요. 기억이. 예, 이렇게. 그래서 성염색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n 이꼴 6이잖아요. 6개잖아요. 그렇죠?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그러면 얘가 B죠. B.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염색체가 뭘까? 기억염색체가 X염색체일까? Y염색체일까?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X염색체야, Y염색체야? 당연히 X염색체. X염색체. 기억은 X염색체. 왜요? 왜요라뇨? 여러분들 X염색체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왜 그러냐면, 자, 이게 Y염색체라면요, B도 Y를 갖고 있고 A도 Y를 갖고 있고, 그럼 둘 다 수컷이라는 얘기야. 아니, A하고 B는 성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는 암컷, 하나는 수컷이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기억이 Y염색체라면 A도 Y를 갖고 있고 B도 Y를 갖고 있고, 이거 뭐야? 둘 다 수컷이 돼버리잖아. 안 된다는 거야. 이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 기억은 X염색체고 요게 Y염색체면 되겠죠. 그렇죠? Y염색체. 자, 그래서 B는 바로 수컷이고요. 얘가 B가 수컷. 그러면 A는 암컷.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X염색체 정답이고요. 가에서 상염색체 수가 몇 개니 물었어요?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2개. 예, 2개. 자, 그래서 2개로 바꾸고요. 성염색체, X염색체 하나, 상염색체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나는 말이죠. 지금 보세요. B가 Y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A는요? A는 이거는 암컷이잖아요. 그럼 암컷의 세포라고 해야죠. 예, 틀렸죠? 예. 나는 A의 세포, A는 암컷이거든요. 암컷의 세포예요. 암컷.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지금 1번서부터 20번까지 자, 쉬지 않고 쭉 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1번서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은 쭉 풀었지만 이건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표시해 놓고 나중에 풀어야 돼. 그래서 개념을 묻는 문제 14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준킬러 문제,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지만 시간 내에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에 가서 자, 올해 수능 생명과 자, 안정적인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자, 화이팅 합니다.